처음에 드는 느낌이 '아니 왜 선글라스 끼고 있지?' 이날 오신 여러분들만 저랑 소통하고 끝! 깔끔하게 끝! 안 해! "아이 아저씨 돈 좀 내셨네." 그때 인제 손예진 씨하고 신민아 씨하고 인제 저랑 깐부가 맺어졌고요. 이건 인제 뭐 주변한테 거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얘기할 거라서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을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이게 대본 아닌 대본을 갖고 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생각에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제가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홍대 쪽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7 년에 그 장사하고 있는 곳을 관련된 직종의 가장 그 유명한 유튜버가 이렇게 매장을 순회하다가 저희 매장도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거를 찍고 나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팔렸어요. 이 유튜버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를 그때 알고 그때 눈이 떴습니다. '유튜버의 그 길이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전까지는 그냥 다 뉴스에서 나온 거 흘러 듣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인제 실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유튜버 '아 이 유튜버라는 게 장난 아닌 거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어떤 건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거의 인제 조회수로 돈을 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영상을 창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종의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걸 좀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내가 오랫동안 정말 오래 20 년 30년 정도 할 거를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 년 30년 콘텐츠에 끊임없이 내가 특별한 고민 없이 20 년에서 30년 이상 끌고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나한테 그런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제 제가 내린 결론은 중식이었어요. 중식을 그냥 그전에는 좋아하긴 했는데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닌 건 아니었지만 중식을 굉장히 좋아했고 중식이라면 그래도 '아 내가 인제 미각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도 좀 비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식으로 콘텐츠는 중식으로 잡게 됩니다. 이게 왜 중식으로 잡았냐면은 우선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중식은 중국 사람들도 중식을 다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잖아요. 많고. 그러니까 콘텐츠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은 내가 다 먹을진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래도 한 몇십 년은 보장할 수 있는 거고 또 먹방도 좀 인기가 있었고 네 먹방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중식이다 보니까 이게 중화권에서 중국은 아직 유튜브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중국 쪽은 안 되지만 중화권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도 많고 뭐 대만에도 많고 그 아시아에 있는 중화권만 잡아도 그분들이 나한테 하나씩만 클릭해 줘도 그리고 한 분씩만 구독만 해 줘도 이게 얼마나 큰 그 대박 그 유튜버가 되지 않겠냐 이런 그런 아주 그냥 꿈 같은 거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 년이에요 그때. 2017 년이 그때 인제 결정을 내린 거고 그해 여름에 그러면 인제 유튜브를 하려면은 인제 유튜브 편집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편집은 기본적으로 인제 윈도우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애플 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애플 거기 때문에 애플에 맞춰서 뭐 컴퓨터부터 샀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해 여름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제가 중국어 인제 중식을 하려면은 '중국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세계적으로 나갈 거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머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더 중식을 잘 알려면. 그래서 중국어를 그해 2017년 가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원에 가서 직접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학원에서 다 수료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요. 인제 실력은 초급 수준이긴 한데 인제 배울 수 있는 과정은 중급 이상까지 다 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근데 또 공부를 안 했긴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는 열심히 했어요. 이제 이게 계기라고 하면 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식에 대한 유튜버가 되겠다.' 그리고 인제 중국어 말고 인제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돼서 이걸로 계속 가다가 '이게 안 돼서 요것도 해 볼까? 또 저것도 해 볼까?' 하면서 막 흐트러지는 콘텐츠들을 많이 봐 가지고 '나는 오로지 중식만 하겠다.' 그런 거를 했었고, 제가 인제 중식을 한 이유 중에 또 큰 이유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양이 많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하고, 이게 미각이 그렇게 뭐 발달된 건 아니라서 많이 먹다 보면 알아요. 아무리 미각이 덜 발달돼 있어도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좋은 것들은 처음부터 느껴지긴 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라고 보면 계기고요. 자, 이제 유튜브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는 계기 이전에 그 생활, 그러니까 왜 흘러들어 왔는가에 대해서 그 계기 말고 다른 전반적인 배경도 또 따로 있어요. 자, 유튜브 이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직업적인 것도 관련이 있는데, 자, 2017년 이전, 뭐 18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2013년에 한 1년 정도의 테스팅을 거쳐 가지고 2014년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해요. 개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이제 들여오는 걸로 인터넷에 인제 파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제 사업자를 내면서 제가 했던 게 계약서를 하나 씁니다. 계약서를 어떤 걸 쓰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를 그전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사업자도 냈고, 인제 사업자 내면 인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증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이제 그전부터 '병원에 좀 기부를 하고 싶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병원 같은 데 기부를 해서 좀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사업자를 내자마자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서 어린이 병동에 기부 계약서를 써요. 이제 어린이 병동은 이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선택한 쪽은 이제 난치병 쪽이 있거든요. 난치병 환자들, 인제 아동 환자들. 근데 아동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인제 부모들이 젊기 때문에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젊은 부부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뭐 저도 없긴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가지고 난치병, 희귀병 그쪽으로 해서 연구 개발 쪽은 아니고 이제 좀 소모적인 돈이긴 한데 그분들한테 인제 쪼끔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기부 계약서를 써요. 근데 인제 자율 기부로 해 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돈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있을 때만, 제가 돈을 내겠다는 기부 표시를 할 때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놓고 계약만 해 놓고 나옵니다, 돈은 없어 가지고. 그래서 2014년에 인제 5월 달에 시작을 하고, 그게 인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2016년 1월 달쯤에 인제 집에서 인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물건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창고가 필요했어요. 근데 창고를 알아보다가 '아, 이럴 바엔 그냥 매장을 하나 차리고 내가 나오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인제 매장에 월세를 낼 정도는 벌었으니까 '그래, 그냥 이 정도면은 매장 내서 그냥 차라리 제대로 내가 원하던 걸 시작하자.' 하고서는 홍대에 매장을 내게 됩니다. 요것도 인제 이 유튜브랑 관련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매장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인제 매입 매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손님들 거 매각하는 거를 제가 매입해서 판매하는 거, 그런 거가 그런 목적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이
좀 선하게 생긴 거 아시잖아요. 요즘 영상 보면은 제가 안경 쓴 모습도 나오는데 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좀 조밥같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거리를 두고, 좀 뭐랄까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야 약간 대하기 어렵다. 어렵겠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장 올 때부터 제가 선글라스를 시작했어요. 선글라스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6 년. 그러니까 유튜브랑 관련이 없고, 이거는 매장, 제가 했던 매장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항상 선글라스 끼고 있었고, 매장 인제 홍대에 매장을 내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은 2014 년에 계약서만 쓰고 나왔던 그 기부 계약서 있잖아요. 어린이 병동에 기부하는 거. '이제는 기부를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힘들지만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쪼끔 내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버는 만큼 '매출액에 비해서 이 정도는 내고 싶다.' 해서 꾸준히 냈습니다. 그게 아마 2016년 2 월인가 3 월부터 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부는 2016년 3월 정도부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끊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월 말 정도에 이제 일부 금액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부가, 이게 말은 좋은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좀 뭐랄까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면 이걸 할 수 있고, 이 돈이면 이걸 할 수 있고, 이 돈이면 부모님한테 뭘 해줄 수 있고,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생각나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제 수준에 비해서 많이 낸 편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목적을 인제 생각하고, 기부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좋은 이미지로 보이는 것도 인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부로 인한 그런 이제 세금 혜택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부를 함으로써 저한테 인제 병원에서 주는 혜택도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종합적인 거, 그리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제 그런 이유로 계속했어요. 근데 얼마 내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꾸준하게 인제 냈습니다, 영수증 모아 가면서. 그래서 이게 2017 년까지 모아 가지고 모인 게 2018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아저씨 돈 좀 내셨네." 아이고 하고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제 다른 병원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병원에 카드가 있습니다. 기부자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기부자 카드 정도 받으려면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이게 총 3 종류가 있는데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기부자, 그리고 5,000만 원부터 3 억까지는 인제 중간 단계, 그리고 3억 이상은 이제 최고 레벨,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인제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당신 이제 벽에 이름 좀 써 줄게." 하고서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당신 이제부터 한 3 년간은", 이게 낮은 단급은 인제 혜택은 3 년이고 병원 혜택이 있습니다. 3 년이고, 그리고 주차는 한 10년 정도 공짜. 아무 상관없어. 아무튼 그래서 인제 그거 혜택 주고 "당신 카드 발급해 줄게. 그리고 당신 이름 어린이 병동에 이름 써 줄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뭐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가시면은 영화배우 신민아 씨하고 손예진 씨 사이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예진 씨 위에는 깐부치킨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인제 손예진 씨하고 신민아 씨하고 인제 저랑 깐부가 맺어졌고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렇게 해서 2018 년에 어린이 병동에 제 이름 석자를 올리게 됐고요.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어린이 병동 기부벽에는. 자잘하게 써 있는 거는 다 1,000만 원에서 9,999만 원까지고, 큰 나무의 떡잎처럼 된 나뭇잎 있어요. 그거는 1억 이상 기부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 좀 그래도 깨끗하게 바뀐 편인데,
아무튼 거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신민아 씨하고 손예진 씨 사이에 있고요. 그거 하고 나서는 인제 어느 정도 제가 '아 기부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어느 정도는 이뤘다.' 하는 생각에 실질적으로 인제 성인 병동도 많이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병동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좀 비율을 낮춰서 성인 본원 있잖아요. 그 본원 쪽에다가 돈을 많이 거의 같은 비용을 비율을 좀 낮춰서 본원에 좀 한 80% 어린이 병동은 한 10% 에서 20% 수준으로 제가 돈을 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좀 회의감이 들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었는데 우선은 인제 그 기부한 거에 대한 세금 혜택이 거의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쪽에서는 근로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해 드리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회보가 있습니다. 뭐 얼마를 내건 뭐 만 원을 내든 5만 원을 내든 기부자로 등록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 한 3 개월, 4 개월 에 한 번씩 그 병원 회보를 보내요. 회보를 보내면은 그 맨 마지막 쪽에 그 기부자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금액별로 많이 낸 사람 먼저 이렇게 순위가 등록이 됐었어요. 순위는 안 표시되고 그 인제 100만 원, 50만 원 이상 내신 분이 있으면은 거기 중에서 가장 높이 내신 분을 맨 위에 올려 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가나다 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도 그 가나다 순으로 그냥 밀려 있으면은 맨 뒤로 가는 거야. 짜증 나잖아요. 돈 많이 냈는데. 어? 그리고 기부금 그 인제 기부하신 분들은 가끔 이제 행사에 불러요. 그러니까 다 부르는 건 아니고 좀 이제 해당 기간에 많이 내신 분들 위주로 부르고 좀 뉴페이스도 한두 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부 행사에도 한 번밖에 안 부르고 그다음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기부 행사 갔어도 나만 젊었어. 다들 고령인데.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인제 병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말은 인제 다 해줄 것처럼 이제 많이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병원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래나 이런 거는 공짜로 안 해 주고 그냥 막 엄청 비싼 거 있잖아요. MRI나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센 것들. 그리고 이게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기서 병원 검사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50% 깎아 줘서 1 년에 몇백만 원어치 그 인제 감액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하는데 젊은 저로서는 이게 거의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 인제 계속 내면서도 이게 무덤덤해지긴 하는데 이 기회비용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고 아 내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사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음. 제가 뭐 이건 인제 뭐 주변한테 거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많이 낼 때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60-70만 원 냈고 보통은 한 40만 원 정도 냈어요, 한 달에. 어. 한 평균적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냈고 좀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정도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남을 위해서 쓴 거고 지금은 저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깐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서 이게 저도 약간 마음이 틀어졌어요. 이런 이제 섭섭한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남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자.'라는 차원에서 안 그래도 유튜브 이제 2017 년에 그 유튜브로 성공하신 분 그거에 충격을 받았는데 인제 이런 것까지 겹치니깐 약간 방향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 인제 서울대병원 그 인제 어린이 병동 말고도 지금은 한 3년 전인가 현재 원래 있던 그 본원이 있어요. 그 연건동에 본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인제 그 공사하고 있었던 그 앞에 첨단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에 다 몰려 있는데 거기에 외래가 다 인제 들어가게 되고 한 2-3년 전부터 대한외래라는 이름으로 거기가 새롭게
본원이 형성이 돼요. 신세대 그런 이제 새로운 21세기 맞이하는 그런 병동으로서.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2018년 이후로는 이제 본원 쪽에 돈을 많이 냈잖아요. 어느 날 지나가다 봤는데 본원 생겼다고 해서 봤는데 나는 그쪽에 냈는지도 몰랐어. 그 기부자 명단에 거기도 지하 2층에 대한회라에 거기 이제 지하 2층에 기부자 그 이제 여러분들 많이 소개된 데 있어요. 근데 거기는 원래는 벽에 이름 쓸 정도 되면은 1,000만 원 이상 기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아직은 기부하신 분들도 별로 없고 뭐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도 거기에 써줬더라고요. 거기도 제 이름 있습니다. 나 몰랐어. 그래서 여기 왜 내 이름이 있지?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지금은 그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부는 좀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다시 갈 건데 우선 유튜브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하고 어린이 병동 포함해서 아마 제가 한 1,300에서 1,400 정도 기부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좀 발길 끊은 지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1등 내가 차지할 겁니다. 그건 이제 성공해서 다시 돌아갈 거고요. 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많이 느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했고 이제 버킷리스트는 하나 이제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잘 되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걸로 돈이 많이 벌게 되면은 다시 기부는 시작할 거예요. 이제 꾸준하게. 그 이전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2017년에 샀던 그 맥북 그거 가지고 2018년 여름쯤 돼서 야 이제는 한번 유튜브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자 이런 생각에 제가 여름에 일본 갔다 온 그 출장 갔다 온 테스트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처음에 중식한다고 해놓고서는 테스트 영상을 엉뚱한 걸 올린 거야. 일본 출장 갔다 온 거를. 그래가지고 이 화질도 안 좋고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유튜브에서는 처음에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 영상을 굉장히 밀어주는 편인데 엉뚱하게 올라갔으니까 망했지. 망했어요. 엉뚱한 이상한 외국인이 막 이상한 그 말이나 하고 그래서 또 한동안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이제 중국어 학원에서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카메라도 사고 고프로도 사고 카메라용 가방 뭐 마이크 뭐 별거 다 사가지고 장비빨 세워가지고 유유한으로 가자 하고서는 돈 쏟아부으면서 돈 바르는 게 짱일 거다 하고서는 이제 들어가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유한 아주 제일 많이 갔지만 아직도 영상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영상도 망했고요. 유유한 때문이가 아니라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이제 홍대에서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김 선생님 그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김 선생 손님으로 저희 매장 손님으로 오신 겁니다. 선생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선생님 네. 저희 매장에 처음 온 거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한 2000 내가 기억하는 거는 한 18년쯤 아니었나? 네,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요? 나는 손님을 받는 입장이니까 한 18년, 19년 그쯤이지 않을까. 18, 19년이 정확히 기억 안 나죠. 저도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때 매장을 오게 된 그 이유하고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매각하러 오셨죠? 매각하러 올 겸 아니면 좀 그러니까 그 물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물건을 보러 제가 물건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물건도 보러 올 겸 물건도 팔러 오고. 그쵸. 그 물건이 난 이거 파신 것밖에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좀 사볼 만한 게 있으면 사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아, 살 게 없었구나. 살 게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네, 많이 있어서.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얼추 좀 그 당시보다는 없지만 어쨌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가게 없습니다. 지금 가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 그 오셨을 때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잖아요. 네. 내가 어땠습니까? 느낌이? 처음에 드는 느낌이 아니 왜 선글라스 끼고 있지? 딱 그렇게 그거예요? 네, 대체 뭐 이유가 있을까? 선글라스 낀 이유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보통 선글라스를 잘 안 끼잖아요. 네, 그렇죠. 왜 끼고 이렇게 하시는지가 근데 이제 나는 그 손님들이 파는 물건에 대한 그 매각 금액을 단호하게 말하려고,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래 손님하고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유 안 돼! 이거밖에 안 줘! 근데 이거밖에 못 줘! 그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선글라스 끼는. 확실히 그 당시에도 좀 센 이미지. 좀 단호하긴 했어요. 딱 이미지가 딱 보면은 아 이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딱 그 그래. 그런 게 좀 안 돼, 안 돼. 있었기 가져가. 때문에 재수없게 좀 맞죠? 아니 근데 너무 단호한 건 좀 사실 솔직히 좀 그렇죠. 너무 단호하긴 했구나. 아니 뭔가 좀 유들이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돼. 근데 선글라스를 벗으면 내가 너무 착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좀 깎아줘요 아저씨 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좀 강한 모습 보이려면 선글라스를 껴야겠어. 그러니까 가격 흥정 속으로는 좀 하고 싶은데 가격 흥정을 좀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가격 흥정은 못하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내가 선글라스 낀 거였어. 그래서 좀 솔직히 좀 그래야 이 사람 세는데? 저는 이제 네, 좀 어쩔 수 센 없구나. 이미지가 어떻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낀 거야. 안 그러면은 사장님 좀만 깎아줘요. 이거 나 좀만 더 쳐줘요. 막 이럴까봐. 마음 약해가지고 그럴까 저럴까 막 할까봐.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는 좀 더 깎고 싶은 게 손님 입장이지 않습니까? 높이 돈 더 받고 싶은 게 입장이지. 그렇죠. 근데 뭐 물론 파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높은 가격에 팔고. 나는 또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안 받겠다는 그런 이제 해서 그 여기까지 갖고 왔으니까 이거 또 돌아가기 또 귀찮잖아. 그렇죠. 그 마음을 이용한 거지. 그래서 몰라 가져가 그래서 앉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장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유튜브가 이제 이래저래 시작도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많이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오랫동안 방향을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방도 아니고 또 얼굴이 나오고 사람들이 먹방 잘하시는 분들 거 따라하면서 막 맛있게 먹는 척 막 하면서 먹고 막 그러면 재수없다 그러고 질타하고 너는 나오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지식은 좀 많이 편협하니까 아는 건 별로 없죠. 그리고 뭐 비싼 게 장땡이다 하고선 갔더니 맨날 돈만 쏟아붓고 있고 채널명이 처음에는 또 막 아수라여 가지고 사람들이 찾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너무 그런 평가들이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문제점이 많아요. 개인적인 것도 많고 너무 이제 편협한 지식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넘게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좀 이제 수정을 해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서는 방향도 바꿔 나가고 변화를 이제 계속 시도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결산을 올릴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2018년 12월부터 제대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뭐 2019년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총 조회수는 50만 회입니다. 근데 22년에 그 한 해가 50만 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꽤 성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도 한 1만 원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4천 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유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유튜브 이후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튜브 이후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가면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상당히 싸가지 없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많이 겸손해졌어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 좀 센 편인데 고집 부리는 것도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가장 좋았던 거는 물론 제가 중식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거를 하면서 진짜로 중식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식을 좀 편협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 평가해 주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건 많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홍대 매장은 접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건 다 정리하고 사업자만 남겨놓고, 사업자는 버리진 않았어요. 폐업 신고는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고, 세금적인 혜택이 유튜브랑도 관련이 있고 다른 걸로도 관련이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되기도 개인 사업자 있으면 발급되기 좋고 그런 것도 있어서 사업자는 남겨놓고 사업은 거의 이제 정리하고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는 주말에나 휴일 이럴 때, 아니면은 뭐 좀 중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휴가를 내서 중식당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로 매장을 접게 됐잖아요. 근데 접을 때쯤에 제가 그동안 많이 와주셨던 손님들이 이제 매장에 이제 매장 그만두기 한 두세 달 전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얘기해 주면서 이제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밥 먹고 싶다고 하면은 밥 사주고, 커피나 뭐 이제 간단한 거 이제 성의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렇게라도 성의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 선생도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막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여기 인제 접고 저는 제 생활 찾아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매장의 손님과 인제 영업주의 관계가 아닌 그런 인제 공통적인 부분이 많고 재미 삼아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 선생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 채널의 PD이기도 하고 그래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인제 알면서 인제 점점 친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제 제 채널에 나오기도 하고요. 김 선생하고 저하고는 원래 인제 돈 먹고 돈 나가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팔고 사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손님과 그런 이제 업주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로 바뀌었죠. 그래서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김 선생하고 저랑 동갑입니다. 예, 동갑이고 그러니깐 공통되는 관심사도 많고 그래서 같이 다니기 참 좋아요. 그리고 인제 중식 여행 같은 경우에는 김 선생도 뭐 겸사겸사 여행을 오는 겁니다. 저가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맞죠? 네. 예예예. 또 확인해 줘야지. 아무튼 그래요. 얘 낮은 구독자잖아요. 지금 아직 현저하게 낮은 구독자인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하나가 제대로 뜬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밋밋하게 인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라서 인제 아직은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계속하는 이유는, 저는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하고 있는 유튜버가 현재의 직업이 아니라 20 년, 30년 뒤에 제가 하려고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0 년, 30년 뒤에 저를 위해서 과거에 제가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식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질타 받아가면서 왜 아직도 안 오르냐고 잔소리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래서 솔직히 좀 힘들어요. 예, 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하고 현타가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좀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많고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렇게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뭐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없고 구독자도 많지 않고, 뭐 남들 뭐 저렇게 하는데 다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남들 짜장면 먹고 쟤는 20만 조회수 나오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안에서도 뭐 지금은 덜하지만 간혹가다 인제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욕도 뭐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면 괜찮은데 뭐 말도 안 되는 지적하는 그거는 그냥 제가 아예 댓글을 못 달도록
달아도 아무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구독할 분들이 아니에요. 욕하러 오신 분들이라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남 욕하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아싸리 제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미래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열심히 이제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좁아들어요. 제가 어디 이제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점점 산업이라는 게 점점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는 정말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는 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빠르면 10년이고 15년 뒤에는 우리가 정말 인간만 할 수 있는 것만 직업이 남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남은 직업들은 좀 아예 그냥 정말 기할 수 없는 노동, 그런 이제 3D를 넘어서 거의 10D를 있는 그런 노동 일이나, 아니면 정말 그 주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거, 극과 극으로 나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노후 대책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어느 하나 성공시킨 게 없어요. 뭘 하나 제대로 마스터 단계까지 올라간 게 없고, 마스터 단계까지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하나를 뚜렷하게 잘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만 해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 뭐 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걸로라도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제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굴이 미모나 잘생긴 거 뭐 이런 걸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뭐 영상은 굉장히 실력 좋아서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사람들의 호응을 잘 잡아내서 잘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명 생활을 한 10년, 15년 하시다가 이제 알려지게 된 배우, 뭐 그런 것처럼 저도 뭐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10년이 될지는 15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꾸준하게 이걸 하면서 좀 성장도 해 나가고,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맛을 또 좀 맛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저 나름대로는 혼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없는 시간 쪼개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채널의 그런 방향성이란 게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이 제 채널의 방향성은 지금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약간 그런 이제 뭐 사단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좀 자기 무리들 있잖아요. 뭐 주성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오맹달 뭐 누구 누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멤버들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주성 씨 같은 그런 코미디가 섞인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중식이긴 한데. 그래서 좀 재미도 있고, 좀 코미디도 있고, 좀 유치하지만 재밌고, 중식도 다루고, 그냥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의견도 나누고, 약간 그런 느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모습은 약간 그런 모습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좀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뭐 아직 꿈도 못 꾸는 단계긴 한데 나름 쪼끔씩 변화를 시키면서 하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는 국내를 위주로 할 거고요. 제 플랜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플랜은 10년 정도는 국내에서 좀 국내 중식당을 많이 다루고, 해외는 이제 1년 지날 때마다 인제 하나씩 늘려 나가면서 쪼끔씩 다녀오고, 그러다가 인제 국내가 어느 정도 잡혔다, 뭐 계속 늘어나긴 하겠지만 잡혔다 싶으면은 점점 해외로 나갈 겁니다. 이제 아시아 위주로 나가고, 나중에는 인제 뭐 미주나 유럽도 나가고, 그게 더 발전이 되고 돈이 좀 된다고 싶으면은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을 또 다루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질문들 몇 개 체크하고 갈게요. 만화가 아니고요. 유튜브를 생업으로 하는 거 아니죠. 유튜브는 지금의 직업이 아니라 저의 20년, 30년 뒤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4,300명 정도 되는 유튜버는 유튜버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만이 안 되는 유튜버는 아직 유튜버라고 할 수 없어요. 유린입니다. 유린이. 유린기 말고 유린이. BTS 제가요? 저는 BTS 아니에요. 큰 시장을 노렸지만 철저한 통제. 그쵸. 철저한 통제가 아니라 나 가끔 무슨 생각 드냐면은 '누가 내 콘텐츠를 갖다가 딴 데서 또 올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저성장의 대표적인 아이콘 아닌가 싶습니다. 악플은 지금은 좀 덜한 편이에요. 악플은 지금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악플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으면은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야 이거랑 이것도 구별 못하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전문가인 척하면서 그렇게 막 아는 척하면서 저기 하냐? 역겹다." 이거는 악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지적이에요. 근데 어떤 게 악플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신승반점하고 그 저기 뭐야 공화춘 인천의 공화춘하고 신승반점을 설명할 때 거기에 인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편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때 박정희 때 저기 했는데 하는데 거기에 댓글이 뭐라 그러냐면 "박정희가 네 친구냐?" 이런 거. 그리고 그 인제 호텔 중식당을 다룬 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 호텔 중식당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 호텔 중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학력에 대해서 막 굉장히 그 열을 내서 그 비난하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악플입니다. 그런 거 다 지워 버려요. 그거는 아무 관련 없고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악플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음식에 대한 지적, 맛에 대한 잘못된 지적 그런 거 그리고 그 인제 재료를 잘 몰라 가지고 잘못 얘기하는 거 근데 알면서도 쪼끔 틀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에 대한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히 악플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저도 궁금해서 가는 거 많아요. 궁금해서 먹어보는 거. 비싸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말 궁금했던 거를 하나 인제 해소시킬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빠르면 뭐 올해 안에는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중식 리뷰 유튜버는 구독자 늘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화권에서 한 번만 밀어주면 돼. 그분들이 그 형님들이 그 따꺼들이 구독자 그 버튼만 눌러주면은 저는 그냥 1억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홍콩은 지금 못 가고 그리고 거의 지금은 옛날식의 그런 자유스러운 홍콩이 아니기 때문에 쪼끔 겁납니다. 예. 약간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거기가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약간 힘들고 내년에 제가 지금 대만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대만 가는 거. 그리고 대만은 좀 인제 그 이후로 좀 해마다 가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먹은 거는 인제 대만 간 거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출장 때문에 간 거라서 그 일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제대로 이렇게 음식 맛을 못 느껴가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상황이 아니었고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을 때고 유튜브를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집 보통 룸 잡는 게 보통 가는 이유니까 그런 환경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룸 잡으면 좋은데 제가 맨날 혼자 가다 보니까 혼자 룸 잡기는 솔직히 힘들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인제 호텔마다 정책이 달라 가지고 어떤 데는 룸을 잡아도 공짜인 데가 있고 보통은 룸 잡는 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3만 원이라서 제가 룸 잡고 그걸 했었는데 편하게 리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인을 받아도 더 마이너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홀로 바꿨고 현재는 좀 많이 가다 보니까 팔선 쪽에서도 제 편한 자리 쪽으로 좀 바꿔줘요. 혼자 가는데도 좀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포시인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그 이제 룸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시인스 호텔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룸 이용권이 2장 갖고 있어요, 저는. 근데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롯데호텔 계열이 아마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비용이 딱히 안 들었어요. 8선은 모르겠네. 8선은 우선 그 작은 방 기준으로 룸 빌리는 거 5만 원이고요. 큰 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유한이래. 그 포시인스 호텔은 방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뭐 비싼 거는 뭐 몇십만 원 해요. 짜장면하고 짬뽕, 저는 짜장 팝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왜 선글라스를 끼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제가 왜 이 중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채널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많이 아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중식만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 얘기해요. "아 다른 것도 해 봐라. 뭐 이태리 음식도 먹어보고 일본 음식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해야 뭐 좀 그래도 바뀐 의미가 있지 맨날 짜장면, 짬뽕 뭐 해 봐야 딤섬 뭐 하면서 해 봐야 거기서 거기 갔다. 맨날 본 거 또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열심히 또 다른 중식을 찾아서 또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중심으로 나중에 또 잘 되면 해외여행도 가 보고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독고다이가 빛을 볼 날도 올 건데요. 그전에 인제 제가 한창 그 유튜브 성장이 안 될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여행 유튜버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저 남자 거 안 봅니다. 여자분 거 유튜버 그분은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직 10만이 안 됐어. 근데 그분께 최근에 작년인가 대만 거를 올리면 대만 인제 그 뭐지? 입국자 자유되면서부터 대만 가기 시작하고 대만 거 뜨면서부터 '아 이분 오랜만에 보네.' 하고서는 봤는데 이제 보다가 예전 걸 봤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명작도 중요하지만 다작이 명작을 이길 수 있다. 타짜로 얘기하면은 한 끗이 장땡을 이길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 내가 뭐 잘 성공한 그런 조회수는 없지만 많이 올려서 다 같이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하고 열심히 좀 마음 다듬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요즘 들어서 좀 힘든 거는 물론 뭐 갈 데가 많긴 하지만 이제 중식당 가는 거를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거 찾는 게 좀 힘듭니다. 또 갔는데 맛없는 데 가면 또 저도 실망이고 보시는 분들도 '아 맛없는 데 뭐하러 갔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맛있는 중식당만 나온 건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맛없는 중식당도 있는데 맛없다고 안 올리진 않아요. 맛없는 건 맛없는 대로 올립니다. 근데 그냥 비난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이 항상 웃는 사진만 찍을 수는 없어요. 우는 사진도 나오는 거고 찡그린 사진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안에서 뭐 다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좀 맛없게 찍은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커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너무 커버가 안 되면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죠. 미안할 거 왜 올리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상들이 이제 제 영상도 올리면서 그런 중식당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막 무조건 그분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좋은 말로만 가득 찬 입 발린 그런 소리만 가득한 그런 영상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또 갑자기 또 조울증처럼 쭉 내려갔어요. 그냥 막 들이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점을 좀 찾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인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주관적이고 편협적인 그 평가는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 간에 뭐 어디를 평가하기는 좀 그 내공이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느낀 거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 나누고 있어요. 평가가 좀 그렇긴 해도 꾸준하게 계속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좀 더 이제 솔직한 것도 솔직한 건데 좀 이제 팩트가 많이 포함된 솔직한 리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인제 그런 재료나 그 음식 면에서 잘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주관적인 솔직한 리뷰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거죠. 여태까지 많이 먹어 봤으니까 경험치로 판단하는 그런 솔직한 리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모르는 거 어쩌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아는 대로 해야죠 뭐. 하다가 인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맛있는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아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성비 최고다." 아니면 뭐 "여기가 제일 싼 식당이다."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인제 뭐 유명 음식 관련된 리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중식 관련된 유튜버들이 올려도 솔직히 썸네일만 보고 잘 안 봐요. 왜냐면은 제가 간 데는 보는데 안 간 데는 그분 그 리뷰를 보고 제가 뭐 선입견을 갖게 될까 봐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좀 안 보는 편입니다. 갔다 와서 영상 올리고 나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만 하지 안 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까 한참 넘을 때는 20 몇 명 오셨는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던 숫자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전부터 와 주신 분들이 많이 와서 좀 좋네요. 귀중한 토요일의 저녁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또 자막을 제가 여러 나라의 자막을 뭐 다 확인하고 올리는 건 아니지만 번역기 돌려서 올리는 거긴 하지만 자막기를 돌려서 하다 보니까 아주 미소하게나마 그 대만하고 홍콩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일본에서도 찔끔찔끔 그게 또 올랐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막만 아니었으면은 쪼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자막을 또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안 꽂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자막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걸 해야 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중국 형님들이 빨리 와 가지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 가면 되는데 아쉬워요. 예. 근데 그거 인제 짜장면 중화 요리가 메인 주제지만 본토인들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정작 중식은 다루면서 중국을 안 가고 있어. 제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했지만 중국을 한 번밖에 못 갔어 내가 20년 전에. 이거 아주 그 최대의 아이러니다. 왜 중국은 안 가고 홍콩이나 이런 데 가고 엉뚱한 일본 가고 왜 그러냐고. 중국은 못 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근데 중국은 혼자 가기 좀 어렵습니다. 혼자 가기는 힘들어요. 옛날부터 저희 인제 아는 그 중국학과 누나들이 대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야 거기는 중국어 알아도 사기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여행사 통해서 가라."고 해 가지고 그때 한 20년 전쯤에 제가 여행사 통해서 한번 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빵인 데 가야 돼. 쪼끔 인제 중식을 그 다루면서 중국을 안 가고 홍콩이나 있는 그 대만 아이러니의 아니면 아이콘 뭐 싱가포르 뭐 요런 아수라입니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면 일본도 잘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곳으로 가고 예방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익숙해지고 중국어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가이드 껴 가지고 가야지.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중국은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겁납니다. 정작 중식을 다루면서 중국을 안 가고 있는 그 아이러니의 아이콘 아수라입니다. 네.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좀 많이 좀 안전하다 싶을 때 가고 싶어요. 저는 좀 안전제일주의라서 심지어 그때 중국 그 처음 갔었던 그 상해 중국에서 첫날부터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돈 뜯기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솔직히 좋진 않아요.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 예, 그래요. 중국 음식은 좋아하는데 중국 음식 좋아하고 한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좀 아직도 그런 이제 그 무림의 세계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내공을 더 닦아야 되고 수련을 더 해야 돼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안전한 데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 대체적으로 좀 증명된 데가 이제 미슐랭이기 때문에 미슐랭은 좀 중심으로 가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그런 문제될 건 없으니까 뭐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경호원 한 100명 붙여서 가면 되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이제 인공위성처럼 계속 도는 거야. 딴 나라만. 정작 중국은 안 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콜라보 하면 그때 가죠 뭐. 중국은 싫어하는 건 아니고 약간 제 능력이 부족해서 좀 꺼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중식을 먹고 한국에서 한국 중식 먼저 떼고 처음 조금씩 밟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에 5월 달에 5월 말에 할 거예요. 5월 말에 그때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이 풀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짜이찌엔. 어디 끊는 거지? 이거구나. 스트림 종료. 갑니다.